자,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이트가 또 있죠.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이건 한국부동산원에서 옛날에 감정평가원이었죠.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정보 사이트죠. 공시가격 알림이. 공시가격, 재산 각종 국가 정책에서 필요한 기준 금액을 정해 놓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을 분석할 때 이런 공시가격을 참고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보면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는 것인데요. 법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도 정말 돈 되는 정보는 법에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정보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을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잠깐 살펴볼 생각이고요. 세움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름 잘 지었죠. 세움.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민원정보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도 이 세움터를 통해 갖고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일반인들은 접근해 가지고 이 건축 인허가 정보를 기본적으로 참고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정보 분석에 참고해 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요 세 개 사이트 정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과세 기준이 되게 되는 공시가격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률 창고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죠, 그죠?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약간 배울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모든 판례도 역시 같이 해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건축 인허가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부동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실제로요? 자, 먼저 공시가격 알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공시가격의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공시가격을 분류를 해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이 있고요.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그런 것도 공시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외 건축물 있죠. 그것도 공시가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칭이 조금 달라요.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명칭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토지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시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건축물은요, 건축물 기준시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건축물 기준시가라는 용어는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같은 내용으로 판단하시면은 아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모를 때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국세청에 가시면 이렇게 기준시가를 안내해 주는 곳이 있고요. 물론 그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서비스 해주지 않는 연도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국세청의 사이트에 가서,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기준시가 안내 사이트가 있어요. 공동주택일 때, 단독주택일 때, 토지일 때, 비주거용 부동산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해놨네요. 2005년까지는 여기에 누르면 되고, 그죠? 2006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는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그 사이트 앞에 알림이 사이트 이용하시면 되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이것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외 비주거용 부동산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면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택스 지방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제 시가표준액, 용어는 똑같은 말인데 건축물 시가표준액도 요 위택스에서도 지방세 정보 해가지고 별도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라는 뭐라 그러죠? 요거를 찾아가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공시가격 열람을 클릭해서 확인해라. 본 화면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토지 공시가격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들어가서 확인해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들을 흐트려 놓으니까는 국민들이 찾아가기가 조금 좀 번거롭죠. 그렇지만은 한번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요 사이트,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사이트 이렇게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법령정보센터 있고, 법령정보센터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가 좀 더 있네요. 그죠? 로엔비라고 하는 곳 사이트, 그리고 엘박스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뭐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그래도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은 사용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세움터 마지막으로 나오네요. 그죠? 이것도 세움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공시가격 알림이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공시가격 알림이를 살펴볼 때 이 사이트를 잠깐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토지, 주택 있고, 토지, 그죠?
주택 토지로 나눠져 있고 주택은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나눠져 있고 토지일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나눔 무료 투자 강의 안내입니다. 토지김 박사 카페에서는 부동산 투자 갈증을 해소해드리는 나눔 무료 투자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상가, 토지, 경매, 공매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본기와 노하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투자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토지김 박사의 무료 나눔 강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아무 부동산이나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런 거 하나 찍어 볼게요. 동작구 사당동 1027-1 하나름 맨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1027-1 하나름 맨션 뭐 메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주택의 공동주택인지 아닌지는 지금 모르죠. 봐야 되니까.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있네요. 그죠?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 있고 지금 요 창이 나온 것은 지금 올해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실 분에 대해서 하실 분을 위해서 이 창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싶을 때는 요걸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서울특별시 아까 동작구 사당동이었나요? 사당동 지번 검색으로 가야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아까 몇 번지였죠? 1027-1을 입력을 시켜보겠습니다. 지번 입력 1027-1을 선택을 하면은 공동주택이 맞네요. 그죠? 하나름 맨션인데 동명이 없다는 것은 한 개 동이 있다는 것이고 201호 한번 더 클릭해 볼까요? 열람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다 나오네. 하나름 맨션이죠. 쭉 나오니까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05년부터 쭉 이렇게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05년 이전 거를 알고 싶으면은 아까 기억나세요? 2005년 이전의 공시가격을 알고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잠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얘기했죠. 2005년까지는 이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찾으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주소를 치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법령정보센터 여기에 들어가면은 뭐 건축법 하나 치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건축법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 아무 법이라도 치면은 뭐 도시개발법 이렇게 치면은 도시개발법이 바로바로 나오고 또 뭐라 할까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렇게 주거 환경 이 정도만 쳐도 주거 환경이 들어가 있는 법률은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면 법령에 대한 것이 있고 자치법규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법규 같은 것은 어떻게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례를 찾을 때는 반드시 행정구역을 쳐줘야 됩니다.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이렇게 치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서울시 도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조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렇게 확인해서 정보를 찾아가는 방법은 알 수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법률에 대한 내용은 이제 개별법을 공부하고 개별 분야를 공부하는 파트에서 별도로 배우시게 되겠죠. 그죠? 종합법률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도 판례까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치면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치면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캡처했던 그 사이즈가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뭐 전체 판례 법령에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여기 판례만 조회하고 싶다는 판례에 대한 키워드를 넣으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상속세 이렇게 치면은 바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상속세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판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을 공부를 하면서 또 물건 분석하는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박서 요건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로앤비 두 개 사이트는요 법무법인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유료를 요구합니다. 유료를 요구하지만은 우리 수준에서는 굳이 전문 변호사들의 수준까지 내용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짜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만 서비스를 받으시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움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세움터라는 것은 아까 이제 건축 인허가 정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세움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건축 행정 시스템으로 이렇게 표시대가 나오는데, 여기 민원 서비스는 전자로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주택 인허가 이런 것을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이고, 신청하는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는 정보란이 있죠, 그죠? 정보 카테고리 여기에서 이렇게 허가 신고 현황 조회 이런 것을 통해 갖고 건축 인허가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내려 보내시고 여기서 한번 어떤 것을 찾아볼지 경매 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 캡처를 해봤더니, 이렇게 짓다가 마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이 경매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울산 중구 방구동 693번지인데 이런 식으로 신고 현황 조회에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하면은 언제 허가가 났고 뭐 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이트를 다시 한번 가져와 가지고 693번지였죠. 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만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중구 방구동이었죠, 그죠? 방구동 아까 여기 대지였죠, 그죠? 693번지 해서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이 자리에 대한 693번지 건축 인허가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여기에 나오는데 요거를 콤보를 올려버리면은 693번지에 나와 있는 거, 693번지 1번, 2번, 3번 나오는데 693-3은 허가하고 번지 수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요거 두 개가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허가 받은 것은 이제 허가 받은 내용이 있지만은 지금은 93년도에 뭐 사용 승인되었지만은 아까 물건을 봤던 것은 신축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축이니까 2017년도에 허가 받은 물건이 지금까지 저렇게 조금 짓다가 멈춘 사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허가 내용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할 수 있죠. 법례를 이렇게 파란색은 허가 신고, 빨간색은 착공, 지금 이제 착공 단계, 착공 신고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2017년도에 허가를 이렇게 받았고, 네,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 연면적, 단독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인데 일종 걸린 생활시설로 이렇게 허가받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네, 이렇게 착공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완공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을 활용을 하시면은요, 좀 앉아서도 많은 내용을 손품을 통해서도 가지 않고도 설령 가는 것보다도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 많이 좀 예전에 비하면 많이 편해졌죠. 예. 가세 기준 금액을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사이트가 뭐였죠? 예, 부동산 알림이었죠. 그죠? 알림이. 그리고 연도별로 오래된 것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알아보시면 되고, 또 지자체에서 지자체 위택스에서도 알아볼 수 있고, 그죠?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 대한 사이트와 판례를 궁금해서 찾아볼 때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시군구청의 건축물 인허가 내용을 우리는 세움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면 등기 신청 때 취등록세 금액도 사전에 예상을 할 수 있게 되고, 경공매 물건을 분석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되는 사이트니까는 즐겨찾기를 해놓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오늘 주도 이해하시면은 기초가 탄탄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겠죠. 부동산 정보 사이트 투자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와의 대화와 소통이나 필요하시면 카카오 채널에 도재김 박사를 검색을 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